아이 새끼 씨. 겁나 순수 얘기하네. 씨. 자, 4번. 자, 4번 보면은 내가 외분점이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그 내분점으로 풀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외분점이라는 단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하지만 내분점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A라는 점과 자, B라는 점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3, B가 3,8이거든. 자, 내분점은 안 할게요. 내분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외분점만 설명할게. 자, A, B를 몇 대 몇으로? 지금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잖아. 외분점 Q가 있는데 자, 누가 더 크니? A에서의 거리가 더 크잖아. 그죠? A에서의 더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Q가 있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5대 2란 얘기야. 얘가 바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어 당연히 3이 되는 거지. Q를 뭐라고 두고 A, B라고 두고 이 AQ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야. 들어 이 새끼야. 폰 보지 말고 이 새끼야. 네가 질문했잖아 이 새끼야. 그럼 네가 누구 그럼 네 틀렸잖아 이 새끼야. 아이씨 무슨 폰 보고 있어. 뒤질라고. 3A 더하기 6 그리고 5분의 얼마 3b 더하기 이게 6이고 얘가 저기다. 얘가 마이너스 2다. 그치? 이렇게 하고 얘가 뭐랑 같다고 하면 되는 거야. 3이랑 같다. 얘는 누구랑 같다? 8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자, 넘어가자. 자, 다음 7번. 자, 7번은 자, 7번도 이것도 자, 봐봐. 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가 어떻게 돼 있어? 4,2에 대해서 P라는 점을 X, Y라고 둬요. 자, AP 대 뭐가? BP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하면 되잖아. 2BP가 AP고요. 양변을 뭐 해줘? 제곱해줘. 됐어? 그 다음 이거 식 전개하면 돼. 이거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 중괄호하고 BP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 거리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는 ap의 제곱이니까 요거 그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됐지? 그 다음 이거 전개해서 풀어. 전개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원의 방식 나와요. 다이는 할 수 있겠지? 넘어간다. 자, 다음은 자 10번. 자, 10번도 봐봐요. 10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다 봤던 거야, 사실. 자, 점 1,1에서 직선 3x 빼기 y 더하기 2 마이너스 k x 빼기 y는 0이잖아, 그지?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3-kx 더하기 k-1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1,1 사이에 뭐?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 3-k제곱 더하기 k-1의 제곱 분의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3 빼기 k 더하기 k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k가 사라져. 그럼 분모에 루트만 있는 분모에 저기 2차식인 루트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절대값 4가 되겠죠. 그냥 4죠. 4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자 분모에 있는 요 몇 차식 k에 대한 요 루트 안에 2차식이 얘가 정리하면 아르르볼록이 나와. 그죠?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하세요. 그럼 그거일 때 무슨 점이? 꼭지점일 때가 이거의 최소값이죠? 분모가 최소값이 된다는 건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분모가 최소값이면.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따로 빼서 전개 좀 해줄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됐죠?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돼? 2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0이네. 그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자, 요렇게 앞에 개수로 묶어줬어. 4가 필요하고 4를 빼줘. 더하기 10이야. 그럼 2 k-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일 때? K가 얼마일 때? K가 2일 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 얘가 루트 2만 남으니까 맥시멈은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유리화하면 2루트 2가 바로 최대값 K가 2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2개 곱하면 4루트 2 나오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11번. 야, 근데 11번 손 못 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진짜 큰일 나. 이거. 어? 이거 절대로 손 못 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 자, y는 2x 플러스 8 위에 점 p가 있어. p가 이제 a, b인데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직사각형이잖아. 맞지? 직사각형. 그럼 여기 좌표 어떻게 돼? a잖아. 여기 뭐가 돼? b잖아. 그죠?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이 되겠지.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넓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잖아. 민수야, 너 이거 못 풀었잖아. 그것만 주고 봐. 거기 뭐 났어? 풀었어? 맞았어? 잘했어. 자, 이거 이제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 하면 돼. 완전 제곱식. 그죠? 더 안 푼다? 완전 제곱식 하면 돼. 해서 꼭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위로 블록 나와. 그럼 최대값 나오겠지. 이해됐지? 민주야,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 안 푸는 이유는 너희가 충분히 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안 하는 거야. 자, 그다음 12번. 이건 진짜 네 봐야지, 민수야. 너 얘기한 12번 네가 얘기했잖아. 자, 원이 있어. x-a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그러고 나서 y는 x 대칭한 거야. 대칭. 그랬더니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원이.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도형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 중심으로 두고 움직여. 중심으로. 응? 중심으로. 그리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반지름은 항상 그대로야. 알았지? 반지름은 항상 그대로다. 평행 이동해도 대칭 이동해도. 자, 그러면 자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이 a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y는 x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잖아. 그지? 근데 반지름 뭐로 고정이야? 지금 2로 고정이야. 그대로야. 자, x축에 접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좌표가? 바로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가? a 플러스 2가 바로 y좌표잖아. 그게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밑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거나. 됐나요? 그럼 a가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0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알겠지? 그래서 둘 다 기억해. 자, 그러면 12번까지 됐다. 자, 이제 13번인가? 13번. 생각보다 지문이 존나 많네? 자,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것들이. 응? 비상이네, 비상. 자, 13번. 야, 13번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옮겨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금 먼저 자, 이건데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내가 x 앞에 있는 부호를 신경 쓰지 마시고 평행 이동부터 신경 쓰라 했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5만큼 옮긴 거야. 왜? 도형에서니까. 도형에서. 그 다음에 뭐 하면? 그 다음에 x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떤 점들을 옮기시면 되냐? 바로 약 4개의 꼭지점 있죠, 여기. 자, 어떤 거? 1,1, 그 다음 3,3, 그 다음 6,1, 그 다음 6,3. 이렇게 4점을 옮겨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알았어? 옮겨서 그리면 돼. 자,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옮겼어. 그럼 마이너스 4,1 얘는
마이너스 2,3 얘는 1,1 얘는 1,3 됐지? 그 다음 y축 대칭이니까 4,1 얘는 2,3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1 얘는 그 다음 마이너스 1,3 됐어? 이렇게 해서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점을 찍으면 알겠니? 그럼 점 한번 찍어볼게. 자, 점 일단 찍으면 자 4,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1 그쵸? 2,3 2, 하나 둘 그래서 여기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1,1 여기 1,3 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다리꼴 모양이지 그지?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아니야? 그 다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이번에는 자 f y 플러스 3,x잖아 그지? 그러니까 x, y 바뀐 거 생각하지 말고 자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야? 마산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y는 x 대칭한 거죠. x, y가 바뀌었으니까요. 맞아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똑같이 옮겨 1,1 3,3 6,1 6,3 옮겨 자 x축으로 마3이니까 마이너스 2,1 얘는 0,3 얘는 3,1 3,3 됐어? 그 다음 yx 바꿔버리면 1, 마이너스 2 3,0 1,3 3,3 됐지? 여기 위에다 이제 점 찍으면 돼서 봐봐 자 1, 마이너스 2 여기니까 여기 그지? 그 다음 3,0 여기지? 그 다음 1,3 여기죠? 그 다음 3,3 여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사다리꼴 된다고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어디야? 겹쳐지는 범위가 여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뭔데? 지금 가로 세로가 얼마야? 2인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준 거잖아. 얘가 바로 뭐야? 1, 1 거리니까 2분의 1을 빼면 돼서 답은 2분의 7이 답이 되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구하라고. 근데 이렇게 도형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 왠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가 나올지 이게 도형의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내변의 꼭지점을 좀 키포인트로 잡아서 옮기면 되는 거니까 또 저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래프도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어. 녹화하긴 할 건데. 진짜. 야 사진 지금 보냐? 안 본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자 14번. 자 14번은 자 아이고야 이거 14번은 또 문제네. 자 근데 이거 원방부터 구해야 돼. 원방. 자 원방부터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그 삼각형 내접원이거든. 요렇게 내접하는 거잖아. 그지? 자 내접하는 거면 자 이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얘의 중심을 r,r로 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반지름도 뭐라고 두면 돼? r로 두면 되죠. 그리고 나서 4x 3x네.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0에 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거리 구하자고요. 루트 뭐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3r 더하기 4r 빼기 12가 바로 r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접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자 7r 마이너스 12 절대값은 뭐다? 5r이다. 오케이? 그러면 7r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5r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r은 12가 나와서 r이 6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5r이면 12r은 12가 나와서 r이 뭐가 나오는 거야? r이 저기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6이 돼버리면 얘 좌표가 1로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안쪽에서 내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r이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저기 이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외접원. 외접원 그려볼 건데 자 외접원은 더 쉬워. 왜? 저기가 직각삼각형이거든. 지금 보면은 저 삼각형 AOB 그러니까 OAB의 외접삼각형 외접원을 그리는 건데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성립하냐?
빗변의 중심이 바로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빗변이 그냥 지름인 거야. 자, 요렇게 돼서 그럼 얘네 둘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지나는 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빗변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자, x에다 0 대입하니까 0,3이 되고요. 여기는 4,0이 돼요. 그지?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돼? 얘네들의 중점이잖아. 그래서 2,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거는 여기 길이가 총 길이가 3, 4, 5가 되거든. 그래서 R은 2분의 5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그냥 이어서 그릴게. 이렇게 접하는 게 있고 그거가 1,1에다가 반지름이 1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한번 구해볼게. 자, 이 내접원에 있는 위에 있는 점과 이 외접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문제 보다 보면 항상 원에서 직선까지 또는 원에서 원까지의 그 거리 구할 때 항상 어디 이었었어? 바로 중심을 잇는 거야. 중심. 항상 뭐 거리의 최대값, 거리의 최소값이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원의 중심 또는 직선과 그 원의 중심 있지? 그렇게 거리를 이어줘야 돼. 그럼 그 거리 이은 걸로 쭉 한번 연장선 그어봐. 이렇게 연장선을. 연장선 쭉 그어봐. 연장선을. 그러면 자, 최대값이라는 거 어디? 요 점과 요 점에 있어야지 최대값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양 끝점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중심과 중심, 즉 1,1과 2,2분의 3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구해보자. 거리부터. 자, 루트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5가 나와. 그지? 그럼 거기다 뭘 더하면 돼?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맥시멈은 2분의 루트 5. 첫 번째 조그마한 거 반지름 1, 두 번째는 2분의 5. 됐나요? 자, 그 다음 최소값은요. 자, 최소값은 잘 봐. 여기서 어떻게 좀 그릴 거냐면 자, 최소값은 여기겠죠. 요렇게 되는 게 최소값이겠지. 그지? 그럼 그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큰 반지름에서 이 거리를 빼고 또 반지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큰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5지?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5라는 식에서 두 개 사이의 거리인 2분의 루트 5도 빼고 조그만 원의 반지름도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계산을 좀 정리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7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답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자, 원에서 뭔가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거나 아무튼 중심과 연결하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거. 알겠지? 중심과 중심 연결해서 구하는 게 좋다. 그림 그려서. 자, 다음은 15번이죠. 그죠? 야, 근데 15번은 솔직히 내가 해야 되나? 아니, 문제 다 주어지잖아. 자, 뭐냐 하면 자, 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랑 6,0이랑 y는 mx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거리가 r과 같다 했잖아. 그러면 mx 빼기 y는 0이라서 디스턴스는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6m 되는 거 맞지? 그게 반지름이잖아. 맞아 아니요?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돼? 6m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인데 이제 양변을 뭐 하면 돼? 제곱해. 그럼 6의 제곱 m의 제곱은 r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가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뭐야? 기억은 y는 mx고 자, C1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교점이 a, b야. 교점.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뭐 해야 돼? 대입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y제곱이 살아있지. 그지? y제곱이 살아있으니까 x는 m분의 y로 고쳐서 얘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고 양변에 m제곱 곱해서 y제곱 더하기 m제곱 y제곱은 4m제곱 됐지? 그래서 어떻게 돼? y제곱 m제곱 플러스 1이 4m제곱이라서 뭐가? 나가 바로 m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끝. 이 나머지 대입해서 하면 돼. 이거 문제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그냥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앞뒤 문맥을 보고 풀 수 있는 게 빈칸 채우기예요. 이런 거 못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언능 적으시고 다음은 16번. 야,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아우 힘들어. 아우. 아니 16번 나 한 번에 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 16번은. 응? 엄청 쉬워서 16번 진짜. 자 봐봐. 자 너희가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래. 자 A, B, C, D는 자연수야. 1보다 큰 자연수야. 알겠죠? 1보다 큰 자연수야. 근데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 있냐? A, B, C, D를 원소로 갖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A, B 곱한 거야. AC 곱한 거야. AD 곱한 거야. 그랬을 때 A 교집합 B가 뭐랑 뭐가 나온다는 거야? A와 D 겹친 게 A가 있고 D인데 요거 셋 중에 하나가 D란 얘기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겠고 얘 아니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는데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A 플러스 D가 12란 얘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자 1보다 큰 자연수야. 2개 더하기 10이네. 그럼 뭐부터 시작하겠어? 뭐부터? 그럼 A가 2고 D가 10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지. 어차피 지금 더 이상 힌트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일단 가정에서 문제 푸는 거야. 자 A가 2야. 그 다음 이거 색깔펜 쓸게. 빨간색으로 안 보인다. 자 A가 가장 작은 2고요. A가 2고 그 다음 B, C 있고 D가 10인 거야. 그치? 이게 A집합. 그럼 B집합은 2, 2B, 2C, 20 됐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교집합이 요거 2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누구랑? 얘네 둘 중에 뭐 얘랑 같다고 해볼까? 뭐 둘째 상관없어. 아무거나 같다고 해. 그럼 이 C가 10이 되면은 C가 뭐가 나와? C가 5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C가 5가 나오면 마저 집어넣어. 이렇게 5. 그럼 얘는 10 됐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그 다음 힌트가 뭐냐면 B차 A. B차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래. 자, B니까 여기에서 겹치는 걸 제외한다는 얘기야, 이게. B에서 A랑 겹치는 걸 제외하는 거니까 2랑 10을 제외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결국 2B 더하기 20이잖아. 그게 얼마가 되는데? 28이 되니까 B가 얼마 나와? 4가 나오잖아. 그죠? 자, 4가 나오면 C가 5라고 했으니까 B가 4. 말이 돼, 안 돼? 되잖아. 끝난 거야, 그냥. 끝이야. 됐어? 자, 그래서 A가 얼마고? 2고, B가 4고, C가 5고, D가 10이니까 다 더하면 답은 21, 답 뭐야? 21인가? 21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진짜 한 번에 풀려. 이거 다음에 3, 내가 혹시 몰라 3 넣어봤어. 바로 안 되더라고. 3을 넣는 순간 D가 9가 돼버려가지고 같은 게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한 번에 나온다라는 거. 자, 빨리 정리하고. 이게 17번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각적으로 풀었는데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수식으로도 보여주긴 할게.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일단 수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서 축구를 A, 그 다음 배구를 B라고 하고 그 다음 야구를 C라고 할게. 오케이? 자, 적어도 한 동아리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N,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17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적어도. 그리고 축구, 배구 동아리.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처음에는 축구, 배구 동아리에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자, 지금 보면 축구, 배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각각 10명, 8명이니까 아무튼 요거는 10명, 8명 맞아. 여기 10명, 8명. 근데 축구, 야구 두 동아리에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축구랑 야구 두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건 여기 있지. 여기가 3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가 3이란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세 동아리
세 동아리 가입한 학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두 동아리 가입한 사람은 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말이 좀 웃겨. 그러니까 두 동아리 가입한 사람, 세 동아리 가입한 사람 좀 다르게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자, 그래서 야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내가 수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미지수를 좀 많이 쓸 거야. 여기를 A, 그러니까 여기 섹션 있지? 이렇게 보이는 섹션이 이거 보여? 여기 순수한 A를 A, 순수한 B를 B, 순수한 C를 C.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거래. 여기 겹치는 거를 여기를 D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뭐가 된다? 1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자, 축구 동아리가 10명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 더한 게 10명이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4가 10명이라서 A 더하기 D가 6명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얘네 셋 더한 게 8이겠지? 그래서 B 더하기 D 더하기 2가 뭐다? 8이다 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쵸? 아, 쏠쏠이. 여기 1, 나 안 썼네. 오케이. 고마워. 그 여기가 더하기 1 더하기 8. 그래서 B 더하기 D 더하기 2가 7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첫 번째 요식 있죠? 내가 쓸 수 있는 거 요거 3개씩밖에 없어요, 지금. 이 3개씩으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A 더하기 D가 6이 되니까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뭐가 돼요? 6 넘어가니까 7이 되겠지, 그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요식과 요식에 뭐가 겹쳐? B2가 겹치죠, 그죠? 일단은 근데 연립 안 하고 가만히 둘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자, 우리는 내가 이 C 전체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2는 모르겠고 이 C가 최대가 되면 최대값이 되겠지, 그지? 또는 C가 최소값이 되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서 C가 뭐가 되면 될까? 7이 되면 되겠지. 7이 되면 최대값일 거 아니야, C가. 그죠? 그럼 C가 7이 되면 뭐가 되냐면 B 더하기 2가 지금 맥시멈 구하는 거야. B 더하기 2가 0이 돼요. 그럼 B 더하기 2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D가 뭐가 된다는 거야? D가 7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얘가 7이면 얘가 7이 되고 얘 둘 다 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C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7, 1, 3 더한 거니까 최대값은 1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C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C가 최소값이 되려면 C가 뭐면 되겠어? C가 0이면 되겠지, 0. 그지? C가 0이면 최소값이니까. 자, C가 0이 돼버리면 B 더하기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B 더하기 2가. 7이 되는 거지, 그지? B 더하기 2가 7이니까 D가 뭐가 돼? D도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로 와서 그럼 뭐가? D가 0이야. D도 0이고 C도 0이고 그지? 그럼 C도 0이고 B2가 더한 게 7이야. 그죠? 근데 나는 지금 C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찾고 싶은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 찾고 싶어. 야, B 더하기 2가 7인 건데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7이 되고 얘가 0이지. 2가 0이 되면 되잖아. 최소값이. 그죠? 그러면 0, 0, 1, 3이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저기 4가 되겠네. 그죠? 더하니까 얼마? 답은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수식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거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그냥 아예 쏙 들어가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로 들어가는 게 여기 1, 3 없인 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감각을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수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알았죠? 자, 정리 잘 해보고. 자, 다음 이제 18번. 야, 18번 진짜 괜찮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아마 이게 대칭 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 18번은. 대칭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일단 점을 찍으면 얘가 여기에 아이고
이쯤에 자 a가 있어. 마이너스 4,5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b가 8,3이야. 여기 가운데 y는 2가 있어요. 이렇게 y는 2, y는 2. 자 여기 8,3이니까 이쯤 b가 8,3이다. 자 어떻게 되냐면 p가 여기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고 p 그 다음 여기 막 이렇게 뭐가 있어 s가 있고 이렇게 q 그 다음 r이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무조건 뭐다? 거리가 무조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3이 고정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건 겁나 많아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데 x축과 저기 y는 2에 있으니까 저거 기준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자, 먼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얘는 3이 고정이야. 오케이? 그럼 3이라는 길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축시켜줘야 돼. 이거 어디에 있는 문제나 똑같은 거냐면 우리 마플 시너지 보면 그 600 몇 번째인가? 그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것 중에서 횡단보도 있는 거 문제 있어. 횡단보도 20m짜리 문제 있어. 그것처럼 그것도 횡단보도 없애면서 직선 연결해 주거든. 얘도 저기 QR의 길이를 없애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B의 좌표가 옮겨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간 좌표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나중에 3을 더해줄 거니까 얘를 이렇게 땡겨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최소값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자, Q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어디로 옮기는데? 이렇게. X축 대칭해서 옮겨주면 되겠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야? 5,3 되는 거지, 그지? 그거랑 S 위에 어떤 점과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면 얘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얘도 지금 요거 두 개가 지금 X축과 엮여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내려줘, 이렇게. X축 대칭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해서 S까지 연결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직도 최소값이 아니야. 왜? 꺾여 있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둘 중에 하나. 얘나 상관없어. 얘를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야? y는 2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올려서 여기 점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거리가 얼마큼 차이 나요? 거리가 5만큼 차이 나니까 1로부터 5만큼 올라가니까 얘는 5,7이 바로 대칭 이동한 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러고 나서 얘네들 뭐 해주면?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그게 바로 여기가 S가 되는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 구하라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루트 뺀 거의 제곱은 81. 자, 뺀 거의 제곱 12니까 12의 제곱은 144라서 얘가 루트 얼마? 225니까 얼마? 15가 나와. 그지? 근데 아까 뭐 얼마 빼먹었어? 3 빼먹었잖아. 3 더해주니까 답은 18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맨 나중에 3 더해주면 돼. 진짜 아우 진짜. 아니 집합이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 아니야? 자, A가 1과 2과 A제곱이고 B가 1과 A와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야. 그러면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두 집합이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은 같으니까 그럼 A제곱이 뭐가 돼야 돼?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자, A제곱이 만약에 이 A가 되면은 얘가 뭐가 같아지는 거야? 그럼 얘랑 같겠지. 요거랑 같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A가 뭐랑 뭐가 나? 0과 1 나오잖아. 그럼 얘도 넘기면 없어져서 2A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니까 그럼 A가 뭐랑 뭐가 나와? 0과 2분의 3 나오니까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잖아. 아, 여기 겹치지가 둘 다 돼야 되나? 둘 다? 둘 다 돼야지. 그냥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 A제곱 얼마가 되고? A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지?
잠깐만. 아, 그렇지. 깜짝이야. 어우, 씨. 이게 이제 그렇게 없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다음, A가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A1을 어떻게 해? 대입해봐. 그럼 4는 8-6 더하기 2니까 어떻게 돼? 얘 4 되잖아. 그래서 A는 2도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라, 두 개. 이거 모르면 안 돼, 진짜. 응? 속상하네. 자, 22. 자, 22는 먼저 두 직선 있어. L1 루트 2x 더하기 y 플러스 2 루트 2는 0. 그 다음 L2는 x 빼기 루트 2y 마이너스 4는 0이야. 자, 얘네들의 교점을 A라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돼요. 자, 어떻게 연립하냐? 밑에 거에다가 루트 2배 해봐. 루트 2배. 그럼 어떻게 돼? 루트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루트 2는 0. 돼, 안 돼? 됐지?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 빼주면 없어지잖아. 그죠? 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루트 2는 0이니까 y가 얼마 나와? y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겠지. 그지?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대입하면 x가 얼마 나오냐면 x가 0이 나와. 0. x가 0 나옵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a라는 점이 뭐다? a라는 점이 0,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그죠? 자, 그 다음 b라는 점은 뭐냐면 b라는 점은 요거의 x 절편이야. 그럼 y다 0 대입하면 x 절편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0 나와요. 그죠? 그 다음 c는 얘 x 절편이야. y다 0 대입해. 그러면 4, 0 나와요.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네 둘 보면은 요거 보니까 자, 곱해봐. 어떻게 돼? 루트 2 곱해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0 나오잖아. 그럼 L1과 L2는 어떻다는 얘기야? 수직이라는 얘기야. 수직이야.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0, 마이너스 2 루트 2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0 한 이쯤. 그 다음 C가 4, 0 이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더 위쪽에 그리자. 요쯤? 그 얘는 지금 방금 내가 90도인 거 밝혔잖아. 그지? 90도라고. 여기 90도가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자, 일단은 그럼 1번 됐죠? 1번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야. 오케이? 직각삼각형. 그 다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방정식. 자, 외접원이라는 거는 자, 봐봐.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지. 그럼 지름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의 중점을 구하니까 1, 0이 바로 중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바로 3이 되는 요런 식의 원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래서 2번의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됐지? 자, 3번은 보면 자, 3번은 피해자표 구하는 건데 자, 네모박스 봐봐. 네모박스. 자, Q라는 게 있어. Q가 뭐냐면 PBC의 무게중심인데 나를 봐봐. BPC, 그러니까 BPC, 그러니까 PBC, 그러니까 BC가 있고 P는 여기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란 말이야. P가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게 이은 이렇게 된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밑에 있는 ABC의 넓이의 2배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ABC의 높이가 바로 2 루트 2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새로 생긴 P의 높이는 뭐가 될까? 높이는 4 루트 2지. 왜? 넓이가 2배라 했으니까. 밑변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A, 4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BPC의 무게중심이 있겠지. 그 무게중심이 어디 위의 점이다? 무게중심이 바로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그거야. 오케이? 그럼 무게중심 구합시다. 무게중심. 자, 어떻게 구하는데? 지금 요거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어떻게 돼? 3분의 A 플러스 2, 3분의
4루t가 바로 무게중심이야. 그게 바로 어디 위에?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얘가 바로 Q야 Q. 무게중심이자 Q야 Q.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니까 9분의 32는 9. 오케이? 자, 얘가 통분하면은 3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 제곱하면 9니까 양변에 9를 곱해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2는 81. 됐어? 넘겨주니까 A 빼기 1의 제곱은 넘기니까 얼마 나와? 49가 나와서 A 빼기 1은 7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A가 얼마 나와? 8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지금 얘가 1,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A가 8밖에 안 돼서 마지막 정답은 8,4루t가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돼. 정리해. 자, 135쪽.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자, 일단 먼저 자, 753번 봅시다. 자, A라는 게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써 두시고요. 그 다음, 자, 조건을 볼게. 집합. B의 무슨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야. 그러면 집합 B의 부분 집합 몇 개가 될까? 8개지. 그 얘기 무슨 뜻이야? 2의 세제곱이 되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리고 나 보니까 K가 B의 원소이면 10-K도 B의 원소가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얘는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자, 1이 들어가면 모두 들어간다. 9도 들어간다. 오케이? 그리고 2가 들어가면 8도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 3이 들어가면 7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4가 들어가면 6도 들어가는 거고 5는 혼자 있어도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3개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네 2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 4세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그치?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인데 뭐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들어가거나 요거랑 요거 들어가 요건데 결국 얘네 둘 다 합치면 뭐가 되는데? 그냥 15잖아. 얘네들의 합이 무조건 15잖아. 그 10이잖아. 10. 그지? 거기다 5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그래서 답은 1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과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민조야, 자니? 앉아? 어떻게 하지? 잠이 깨지?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해볼 거냐면 오케이. 자, 그냥 요거 하나만 해보자. 755번 요거 하나만 해보자. 75 요거 하나만 해봐. 75. 자, 그러니까 지금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6도 a의 원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2개가 한 세트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 자연수가 나오는 거 골라야 돼서 1과 16이 세트가 되고요. 2와 8이 세트가 되고요. 그냥 4 혼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네 세트가 무조건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6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로 내가 집합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얘한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한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한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해서 곱해서 나오면 8이지. 그지?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게 뭔데? 공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나 빼서 답은 7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념이 아니라 공집합을 제외해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해됐어? 민조야, 많이 피곤하지, 그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휴. 자, 760번.
자, 집합이 1, 2, 4, 8 이렇게 원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A1부터 A16 그러니까 부분집합면은 결국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1, 뭐 2 해서 쭉쭉쭉 가서 1, 2, 4, 8 이렇게 되는 게 다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자, 거기서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 모든 원소의 합이래. 모든 원소의 합.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공집합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1은 1, 2는 2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16개 다 구해서 더해도 상관없긴 해. 근데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다 봐봐요. 자, 내가 모든 원소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 자 1이 몇 개나 더해지냐면 1은 1이 들어간 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싹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1이 몇 번 더해지냐? 1이 들어가는 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1이 들어간다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오케이? 2가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 2의 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 3이 들어가는 부분집합, 4가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 8이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1이 8개, 2가 8개, 4도 8개, 8도 8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8 더, 얘 혹시 거듭제곱 표현돼 있냐? 더하는 거네. 이런 젠장. 자, 얘는 뭐야? 16이고요. 얘는 32고요. 얘는 64가 되겠지. 그지?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 잠깐만. 120인가? 그쵸? 답 더하면 120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각 원소가 몇 개나 집합에 들어가는지를 꼭 세서 그걸 곱해서 더하면 그게 다 더한 거나 똑같다. 근데 이렇게 구하기 힘드시면 그냥 모든 부호집합 다 더하세요. 안 말릴게. 자, 몇 번 해보냐면 그래도 지금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763번. 763. 763 푸세요.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돼. 763도. 봐요. 자, A가 어떤 집합이야? 1, 2, 3, 4, 5잖아. 그지? 자, 원소의 개수가 이것도 원소의 개수가 3이라서 뭘 틀렸구나. 그지? 그럴 수 있어.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자, 원소의 개수 3개야. 봐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내가 1이 반드시 들어가. 그럼 1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몇 개 더 고르면 돼? 2개 더 고르면 되지. 2개를 어떻게 골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잖아. 그지? 또 2 곱하기 2도 몇 개? 2가 반드시 들어가려면 4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죠? 또 3도 4개 중에서 2개. 4도 4개 중에서 2개. 그 다음 5도 4개 중에서 2개. 자, 다 묶어주면 4개 중에 2개를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얼마가 돼? 6. 6 하니까 15 곱하기 6이라서 답은 90이네. 맞았구나, 하임이. 오케이, 잘했어. 그래, 하면 된다니까. 하임이 경우의 수 잘하네. 응? 기억하고 있네. 아니야? 우연히 맞았어? 으이씨.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다면은 저기서 부분집합의 개수처럼 따지면 되고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원소가 원소의 개수만큼 더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아마 질문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766. 뭐 내가 고생하면 되지 뭐. 자, 이제 자, S가 전체 집합이 1, 2, 4 1, 2, 4, 8, 16, 32, 64 있네. 그죠? 자, 뭐 이게 거듭제곱이네요. 자, 근데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그것을 A1부터 AN까지 한다. 뭐 오케이. 공집합이 아닌 이제 부분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K, 최소인 원소.
최소인 원소. 자, 그러면 최소인 원소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거랑 조금 변형한 거야. 자, 봐봐. 자, 만약에 내가 AK가 1이래, 1. 그러니까 1이 최소인 원소야. 1이 최소인 원소가 되려면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라서 2의 6제곱개만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엔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 최소가 2가 되는 거야. 최소인 원소가 2가 된다는 건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럼 2가 최소니까 2만 들어가고 나머지 누구? 하나, 둘, 셋, 넷, 5명한테 물어보니까 2의 5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게 2의 5제곱이니까 두 개 모아서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싹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자, 최소가 4가 되는 거는 얘도 2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4가 들어가니까 몇 명한테? 4명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겠어? 8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은 16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32 곱하기 2. 그 다음은 64는 그냥 혼자. 됐죠? 얘네를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지? 다 더하라는 문제니까. 그러면 얘가 뭐야? 다 2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64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있는 거라서 4, 7에 28, 6, 7에 4, 4, 8, 448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이 자 767번만 해볼래? 요거는 그래도 요거랑 똑같은 거야. 가장 작은 거. 767번. 요거 해봐요. 767. 자, 일단 해볼게 그래도. 자, 일단 767번 봐봐. 최대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알았지? 자, 전체 집합이 자 1, 그럼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이 있어. 자, 이거의 부분집합은요. 부분집합은 어떻게 돼 있어? 1, 그 다음 뭐 2분의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는 이 문제를 계속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줘 볼게. 그 다음 또 2개짜리 써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집합이 생기겠지, 그지? 근데 이런 집합이 몇 개인지는 몰라, 내가. 근데 그거를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정한다고. 그거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지금 A1, A2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럼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뭔데? 1, 얘는 2분의 1, 얘는 2의 제곱분의 1,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 얘는 2의 4제곱분의 1, 얘는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된다고? 각각의 집합에 따른 가장 작은 원소가 생긴다고. 집합의 개수만큼,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게 문제야. 다 더하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그러면 가장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작은 게 1이라고 해보자. 1. 1. 그럼 가장 작은 게 1이라는 건 다 1보다 큰 거로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의 집합밖에 없다고요. 1 혼자 있는 거니까. 맞아? 그 다음 AK가 2분의 1이면 얘가 가장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있는 거야? 1한테만 있냐 없냐겠지. 그래서 2개의 집합이 되는 거라. 2분의 1이 되는 게 2개의 집합이라고. 그 다음은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건 몇 개가 생길까? 얘네가 안 들어가고 얘네들만 들어가야 되잖아. 얘네들로 구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2의 제곱개만큼 있다고요. 그 다음은 AK가 2의 세제곱분의 1이면 얘도 몇 개가 생기겠어? 얘 빼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얘 빼니까 얘네 셋만 구성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개수만큼 있다고요. 그 다음은 2의 4제곱분의 1은 뭐가 되겠어? 2의 4제곱개만큼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 지금 1이 1개만큼 더해지는 거고 2분의 1이 2개만큼 더해지는 거잖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얘는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싹 다 더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뭔데?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것도 똑같은 거야, 다이나. 얘도 최소가 되는 게 1이잖아. 1이 최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는 얘네 큰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6제곱개. 그러면 2가 되는 거, 최소가 2가 되는 건 1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2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몇 명한테 5명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2의 5.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힘들어. 자, 다음은 이게 뭐 멱집합 나오는데 뭐 멱살 잡을 일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이거는 지금 뭐 멱집합 뭐 그건 개소리 하지 마시고 나 따라하면 돼 그냥. 되게 쉬워. 그러니까 멱집합이라고 나오진 않고요. 그냥 문제 가운데 녹여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집합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769번.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가 원소야. 근데 어떤 X냐면 X는 N분의 9라는 게 X야. 근데 X와 N은 자연수야.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집합이야 이게? 9의 약수에 대한 집합인 거야. 이게 맞아. 9 나눴잖아. N도 자연수고 X도 자연수니까 9의 약수야. 뭐야? 1, 3, 9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자, PA가 무슨 PA라는 게 이건 뭐 개소리야. 그죠? PA는 뭐냐면 집합의 집합인 거야. 이해돼? 지금 보면 여기서 라지로 써, 라지. 그러니까 스몰로 써 있으면 원소고 대문자로 써 있으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이 원소인 거야. 어디에? A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부분 집합. 그러니까 X는 부분 집합인 거야. 뭐에? A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PA라는 집합인 거야. 이해돼요? 이 말이 그 뜻인 거야. X가 원소인데 그 X라는 게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X가.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게 PA라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럼 집합의 개수,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공집합도 있고요. 그죠? 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또 1도 있고요. 쭉 가서 누구 있어? 1, 3, 9니까. 그럼 이 PA의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바로 2의 세제곱 8개가 바로 원소의 개수야. 이해돼? 그 원소의 개수인데 그거의 또 부분집합이니까 2의 8제곱 씌우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PA란 얘가 집합인데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근데 그거의 또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PA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8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PA의 원소의 개수는 8개. 근데 그래서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요거 8제곱이 되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8개였으니까. 그죠? 그냥 끝이야 그냥 이게. 뭐 멱집합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석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집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네? 2의 8제곱은 아마 256일 거야. 외워 그냥. 뭐 해봐도 되고요.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이거는 근데 난 잘 나올 것 같진 않거든? 769 같은 경우는. 요 유형은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땐. 자, 우리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연산. 연산 좀 해야 돼. 내가 진도를 너무 못 나갔어. 생각보다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풀어가지고. 자, 근데 여기는 연산 있잖아. 그냥 조금 문제를 그냥 낼게 숙제로. 다 못해도. 알았지? 내도 되잖아. 했잖아 우리. 이 반응은 뭐죠?
아, 됐어. 일단 조금만 왜 너 몰라? 집합 몰라? 미쳤어? 너 시험 빠르잖아 새끼야. 학교에서 지금 집합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저희 아직 이제 원만 들어갔어요. 저희 원만 들어갔어요. 형 너희 진도가 집합 어떻게든 빼였어요. 아 그치 맞다 새 거였지 맞다 어떻게든 뺀다 어떻게든 뺀다 씨 하루에 한 달씩 나가잖아. 아유 진짜 자 우리 이제 783번이야 783.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는 집합의 연산 끝까지라 보시면 돼요. 딱 명제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근데 물론 시험을 늦게 보는 학교들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기 외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근데 몰라 명제 조금 나올 수도 있어 외고는. 너무 외고가 완전 뒤라서. 근데 또 모르지 또. 봐야지 뭐. 자 783. 자 집합의 연산인데 우리 이거 기억나? 자 합집합, 교집합 기억나지? 합집합은 뭐야? 전체. 교집합은 겹치는데. 알겠지? 겹치는데. 자 그래서 자 783 보게 되면은 자 A부터 먼저 원소날법 써보자. 자 짝수잖아 그죠? 뭐 2, 4, 6, 8 됐니? 그쵸? 그 다음 B는 자 B는 어떻게 돼? 1 그러니까 12 약수죠 B는 1, 2, 3, 4, 6, 12 됐지? 자 C는 자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12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있으면 원소날법으로 써주는 게 여기 집합의 연산할 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A 교집합 B A 교비 A 교비 뭐 있냐? 2, 4, 6만 되겠네요. 그죠? 1번 맞았네. 그죠? 자 2번 자 B 교집합 C 자 B 교 C 자 누구 겹치냐? 3, 6, 12죠? 맞네. 그죠? 그 다음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러니까 얘네 겹친 거 여기랑 C랑 겹치는 거 찾으면 돼요. 누가 되니? 6밖에 없네. 그죠? 맞네. 그 다음 A 교집합 B 합집합 C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합쳐주면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합쳐주면 되니까 2, 3, 4, 6, 9, 12 됐지? 2, 3, 4, 6, 9, 12 맞네. 그죠? 자 5번 답은 5번인데 합집합 한 거에 교집합이죠. 그죠? 합집합 하면은 어떻게 되니 얘네 둘? 어떻게 돼? 1, 2, 3, 4, 6, 8, 10이죠? 그거랑 C랑 교집합이야. 겹치는 거 뭐밖에 없어? 3, 6, 12 그지? 3, 6, 12죠. 그래서 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9 안 들어가요. 자, 여기 넘어갑시다. 이해됐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왜 겁나? 왜 겁나? 아니 뭐 열심히 해야지. 네 오늘 저희 시험 본 거 보면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과중만 왜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과학 과중만 아니잖아. 그럼 지금 과학 할 거 없잖아. 네가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과학? 통합과학 시험 범위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 또 간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있어봐. 아이씨. 아우 내가 내 제명에 못 살겠다. 아휴. 이재명 말고요. 내 명예 못 살겠다고. 아니 저기요. 아니 나 그렇게 정치 색깔 드러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이씨. 어제부터 자꾸만 이상한 데 찾아보지 않나. 씨. 하임이가 진짜. 어제 내 배 봤잖아. 볼 거 없잖아. 배 볼 거 없다니까? 자, 서로 소인 집합이라는 건 두 개의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서로소인 집합이라 그래. 왜 또 껴안고 있어? 어제는 지호가 없어서 껴안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엎어져 있었어 계속. 어? 다현이가 자 공집합. 자 공집합인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서로소인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까? 자 짝수인 자연수랑 양의 약수가 3개인 자연수 4가 있죠 4. 그죠? 4가 바로 뭐야? 1, 2, 4 약수가 3개니까 그죠?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수가 아닙니다. 자 유리수 실수 겹치죠? 그 다음 3번은 25의 약수 49의 약수는 1이 있잖아요. 1. 안 되고요. 4번은 6의 배수가 겹치죠? 자 5번이 답이야. 맞지? 5번. 아유 넘어가. 아유. 자 차집합 얘들아 차집합에 이거 기억해야지 그지? 자 A 차집합 B는 자 똑같은 거 기억해야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거고요. 또 A 차집합 A 교집합 B도 같은 거고요. 또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거 똑같은 거야. 이거 다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꼭 기억하세요. 자 A 차집합 B는 뭐다? 요렇게 순수한 A라고 항상 얘기해요. 순수 A. 전 순수 A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겹치는 거 없이 순수한 A다. 그 다음 여집합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A 바깥쪽이 여집합이지 그지? 그래서 여집합에서 성질은 요거 기억하면 돼요. 요거 2개 기억하면 돼. 알았지? 하나 더. 여집합의 여집합보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디 화살표? 전체 집합. 너 미쳤나? 니 수업 만들었나? 뭐 되돌아가는 화살표야? 전체 집합.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어떻게 돼? A 요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도 똑같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지? 기억합시다. 요거까지. 자 문제 해보면 돼. 자 좋아요. 그래서 순수 그게 순수 A란 뜻이야. 요게 순수 A다. 이거 지금 같은 표현. 알겠지? 그래서 좀 순수 A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요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쓸 때, 수식으로 풀 때. 근데 생각으로 풀 때는 요거가 좋더라고. 초록색으로 한 게 이제 생각으로 풀 때. 생각으로 풀 때. 생각 아니야. 생각이야, 생각. 생각으로 풀 때는 저 초록색 줄이 좋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줄은 수식으로 풀 때 좋고 그리고 생각, 띵킹으로 풀 때는 요 초록색 줄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낼 것 같은데? 응? 누가 그렇게 했는데? 누구야? 말이 되겠냐고. 자, 148쪽까지. 148쪽까지. 파이팅!